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용인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저 용인 그 시내 쪽에서 혹시 그 저 아파트나 이제 그 뭐랄까 상가주택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 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번 소개 올릴까 한번 와 봤습니다. 그럼 카메라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동장력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여기 계획이 좀 무산됐어요. 지금 연기가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광주 쪽에서 경강선이 다니잖아요. 뭐냐면 저기 판교에서 저 여주 방향 경강선 광주 방향 삼덕역인가? 뭐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그쪽 광주 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연결이 시도됐어요. 전철 연결이. 현재는 저 북쪽 방향 에버랜드역에서 이쪽 저 기흥역 쪽으로 경전철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쪽 운동장역에서 그 광주의 경강선 쪽으로 연결시키려고 이번에 이제 시도가 됐는데 저기 경전철 보이죠? 경전철 거기 있네요. 했는데 그 계획이 일단은 이번에는 무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다가 연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 광주 쪽에서 이쪽 이 운동장역 거쳐서 저쪽 안성 방향으로 그 계획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확정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거기 그 수요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저기 또 용인시나 이쪽 주민들 이쪽 생각은 아마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쪽 그 운동장역에서 저쪽 그 광주 쪽으로 그 경강선 그쪽에 이제 연결이 되면 그쪽 역에서 삼동역인지 뭐 광주역인지 모르겠는데 그쪽 역에서 수서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 전철이. 그래서 강남 수서 쪽으로 바로 이제 출퇴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아마 크게 기대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아마 이제 재정이라든가 여러 상황이 또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고 추후 다시 논의되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제가 소개드린 것은 용인시가 아주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요. 굳이 뭐 지금 SK 반도체만 해도 그게 이제 용인시 원산면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그쪽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인 시내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쇼핑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물론 이제 서울로 갈 사람들은 가고요. 근데 용인시가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쪽에도 이게 개천이 옛날에 그냥 주차장 정도였는데 지금 뭐 모텔에다가 뭐 마구마구 들어서고 있어요. 현재 병원, 모텔 뭐 해서 이 하천도 지금 정비가 좀 되고 있고요. 저기 모텔 들어섰죠. 이게 없던 것들인데 최근 몇 년 전에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주변 개발에 착안한다면 아마 괜찮은 쪽은 아마 상가주택이 괜찮아질까 싶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 일반 상가들은 도로변 따라 많이 이제 들어서 있어요. 근데 상가주택 수요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주로 베이비 은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쪽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매월 일정한 소득을 원하는 분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수익형 부동산이라는데 이 토지의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제 상가주택을 원하는 분들은 이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이쪽에 연결될 것 같더라고요. 또 에버랜드는 우리 또 삼성 그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언제까지 뭐 연기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또 안성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안성은 또 어떤 게 연결이 되냐면은 이번 SK 반도체가 용인시 원산면에 들어오면서 안성시 쪽에 협력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원산면 쪽이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길이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한강으로 흐르고 하나는 안성천으로 흐르고. 그런데 한강 쪽으로 물길이 흐르는 그쪽은 저기 수도권 상수도 서울 시민의 마시는 수돗물의 원천이죠. 그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이제 원산면 중에서도 안성 쪽 방향, 안성천으로 흐르는 그런 개천이 안성 쪽으로 흐르는 곳이죠. 그쪽 일대 고당이 넘어서인데 그쪽 일대 SK 반도체가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 안성시 그쪽에 협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용인시 쪽에서도 아마 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 안성까지 하는 거를 좀 보류하고 우선은 여기 운동장역만 연결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동장역에서 광주 쪽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게 타당성이 좀 나오는가 봐요. 그거 효율성 심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용인시 단독으로만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용인시 단독으로만 이렇게 참여하기는 좀 그렇고 안성시 쪽을 또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성시 쪽을 같이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안성시 쪽에서 같이 이걸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다소 이제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좀 무산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기 인구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방치할 수는 없고, 어차피 이 전철 이쪽으로 대중교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뭐 고속버스만 계속 탈 수도 없고, 계속 많은 인구들이 여기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는 결국 또 이게 안성시하고도 관련이 있어갖고, 안성시 쪽에서도 강남 쪽으로 이렇게 전철이 연결되면 좋죠. 더구나 이쪽 안성 쪽에서 이쪽 운동장역에서 광주랑 바로 강남 수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 시민들도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가 앞으로 좀 굉장히 요충지로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투자 이런 면에서 보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가격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반인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고, 이제 굳이 이제 만약 서울의 직장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래도 노려볼 만한 것은 상가주택. 상가주택은 이제 자기가 뭐 3층이나 4층 살고 나머지 뭐 1, 2층이나 1, 2, 3층, 요새 뭐 반지하까지 있던데요. 그런 쪽은 좀 전세를 놓고 아니면 상가 월세라든가 놓고 이제 특히 은퇴자분들 이렇게 매월 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상가주택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은근히 수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세대들이 그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게 기농기촌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또 코로나 여파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에 사업해서 성공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상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 쪽에도 상가주택도 좋지만은 이렇게 급성장하는 곳, 예? 이렇게 급성장하는 개발
신도시 여기 뭐 신도시는 아니지만 급성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주변 일대가요. 이런 쪽에는 그 상가주택 일단은 그 투자해서 그 한 몇 년 동안 그 자기가 거주하면서 월세 소득도 올리고 이러면 굉장히 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제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한 층은 살면서 나머지 한 세 개 층은 저기 월세를 놓아서 이렇게 매월 일정 소득을 올리는 게 그것도 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은 굉장히 어수선해요. 이게 뭐 차량도 엄청 많이 늘었고 어느 정도 차량이 늘었냐면 내가 아까 한 40분 전에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할 지경이요. 하도 차량들이 저 사거리 있죠? 차량들이 하도 엄청 나가지고 이 도로변에서 전화를 못해요. 그만큼 차량 왕래가 많고 시끄럽고 좀 그런데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정체된 것보다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특히 상권, 상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 조그만 건물이라든가 이런 이 상가 관련된 그 투자에 있어서는 좀 너무 이렇게 정체되고 지나치게 안정된 것 이런 것보다는 좀 시끄럽고 말이에요. 약간 어수선하다고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좀 사람 냄새가 나고 이 돈 냄새가 이렇게 나는 곳 그런 것들이 우려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뭐랄까 관광지 내지는 좀 이렇게 좀 될 만한 곳 이렇게 은퇴 후에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천도 가보고 여주도 가보고 양평도 가보고 강화도도 가보고 은퇴 후에 어디서 좀 자리 잡을까 했는데 역시 돌고 돌아서 결국 고향인 용인 쪽으로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고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반갑고 좋긴 하지만 또 부담감도 조금은 있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들 좀 많이 또 부딪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보다는 오히려 조금 떠나서 다른 곳을 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고향 근처에 직접 가면 사실 다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뭐 아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뭐 남의 집 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알 정도라고 하니까 그쪽은 무슨 아침에 무슨 일 나면 점심은 그 면 전체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지만 그렇지만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제가 고향 용인으로 다시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데 보니까 역시 그 개발이 왕성하고 또 급성장하는 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용문역이라든가 양평 이런 쪽에 가봐도 참 전원주택이 좋기는 한데 투자 면에서는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자꾸 건물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렇게 좀 시끄러울 정도로 개발이 이렇게 착착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여주 쪽도 그 시내 쪽은 개발이 되지만은 그 세종대왕릉 능선 쪽이라든가 또 이천도 보발역 이런 쪽에 가봤지만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강화도 쪽도 그렇고 김포 쪽은 많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죠. 그렇지만은 왜 한계가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결국은 강남 접근성이더라고요. 예. 강남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큼 그 전철이나 철도나 연결되기 쉬운가, 이것이 결국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주택 투자하실 분, 여기 용인 경전철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고 있거든요. 기흥역에서 이제 운동정역 이쪽 와봤지만 굉장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 투자로서 적절하지 않나 봤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